안녕하십니까. PF 대출과 민영개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PF 대출.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줄임말입니다. 프로젝트 하는데, 프로젝트의 뜻은 하나의 큰 사업계획, 파이낸싱은 자금 조달, 금융의 뜻이 있고요. 둘을 합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뜻은 하나의 큰 사업계획, 프로젝트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런 뜻이고요. 줄여서 PF금융, PF대출이라 합니다. 뜻이 좀 세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겐 생소한 용어이고, 돌아가는 모양새도 담보도 답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쫄딱 말아먹어도 돈을 갚으라 요구하지 않는다 하고 좀 색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갸우뚱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심도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나면 활연관통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PF금융이 돌아가는 모식도를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면 이와 같은데요. 이 사업주가 A라는 사업계획서 프로젝트를 금융기관, 즉 은행에 갖고 가면은 은행에서 사업성을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케이 됐다 하면 사업주에게 프로젝트 시행회사, 이 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실체가 없는 문서뿐인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게 하고 에스크로 계정을 도락합니다. 에스크로 계정, 이것도 좀 생소하죠. 생소하긴 한데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옥션이나 G마켓에 주문을 하고 돈을 보내면 옥션에서 돈을 꽉 쥐고 있으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게 하고 주문자가 물건을 받고 오케이 마음에 듭니다 사겠습니다 구매 확인 뒤에야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입금해 줍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결제 금액을 예치해 두는 계정을 에스크로 계정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민영개발은 사업 진행만 맡고 돈은 은행에서 꽉 쥐고 철근, 시멘트 등 입고 확인되면 에스크로 계정에서 돈을 찾아 쓰게 합니다. 다시 말해 민영개발 사장에게 PF 대출 몇천억을 던져주고 내 멋대로 써라가 아니고 급하게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사겠습니다. 신청하면 철근 입고 확인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에스크로 계정에서 돈을 찾아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 계정에 들어있는 돈은 사업주가 맘대로 꺼내서 한 푼도 프로젝트 이외에는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민영개발 사장이 혹시라도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맞아도 에스크로 계정에 들어있는 돈에는 압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치 물건 반던 옥션이 갖고 있는 동안에는 판매자가 부도가 나도 옥션으로 압류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돈과 사업주를 완벽하게 완전 분리시키고 그 프로젝트가 폭 망해도 사업주에게 돈을 갚으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 복잡하죠? 요약하겠습니다. 수익성이 확실하고 돈 뗄 일이 없다 확신이 되면 물적 담보도 필요 없고 사업주의 신용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닌 프로젝트에게 대출하는 형식의 대출이 PF 대출입니다. 이렇게 처음 얼핏 들어보니 매우 첨단 금융 수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70년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170년 전 수에즈 운하 개발 사업이 PF 금융의 효시로 보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프랑스 애교관 레셉스. 20살에 애교관이 되어서 이집트에 파견되어 30년 동안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대총독, 아버지 총독, 아들 총독, 부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우정을 쌓고 대총독 아들 파샤가 대를 이어 이집트 대총독에 오르자 바야흐로 식민지 경영시대입니다.
수혜지 운하 뚫기만 하면 대박이 납니다. 설득해서 1854년 수혜지 운하 건설권을 따내고 수혜지 운하 건설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분은 은행에 가지 않고 주식 공모를 합니다. 주식 공모에 성공하여 수혜지 운하 개발 프로젝트 회사를 세워서 1869년 수혜지 운하 건설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원유가 분출되는 장면, 유전에서 원유 분출되는 장면입니다. 텍사스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 초대형 유정이 터지면서 1920년, 30년대 미국 텍사스 유전 개발에 소요된 막대한 자금을 당시 텍사스 유전은 뚫었다 하면 펑펑 올라오는 원유를 보고 유전 뚫는 기술만 확실하다면 PF금융으로 조달내면서 PF금융이 번성하여 자원개발, 부동산 개발로 확대 번성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1994년 민자 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민자고속도로,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등의 PF 대출이 활용됩니다. 이런 것은 다 국책사업입니다. 돈 떼일 일이 없습니다. 마다할 은행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여기 보면은 5천만원 이하 예금자 모임, 파산반대. 이게 뭐냐면은, 당시,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10% 이상, 15%, 17%, 그러다가, 13%, 12%, 10%, 7%, 8%, 5%, 막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던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적극 뛰어들었다가 경기 침체로 쫄딱 망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몰려 돈을 찾으려고 몇 날 며칠씩 줄을 서서 아우성치던 뉴스 장면입니다. 이렇듯 PF금융은 잘못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은행으로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상황에서는 PF 대출은 불가하다 봐도 됩니다. 다만 원금 뗄 일이 없고 이자 높고 확실하게 안전빵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적적자를 이유로 폐쇄 10년 만에 대구 적십자 병원터가 민영개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건설에서 29층 주상복합을 짓는다 하는데 여기 반월당 내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십자 병원터입니다. 자그마합니다. 근데 반도건설은 최근 급성장하여 2019년 건설 시공 능력 순위 12위, 대한항공 경영권 다툼에 조연화와 연합해서 적극 뛰어든 거대 건설회사입니다. 이 정도의 건설회사가 자그마한 적십자 병원터를 가별하겠다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자 은행에서는 대번에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왜냐? 부동산 개발의 필수 3요소 토지, 기술, 돈, 시공 능력, CV,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토지 확보했으니 돈 좀 내주시오. 대환영 아니겠습니까? PF금융은 이와 같이 토지, 기술, 돈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영개발회사에서는 재개발은 10년 이상 걸리지만 민영개발은 빠르다면서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하면서 원대 2가 재개발을 PF 대출을 받아서 민영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갈마당 개발을 PF금융이 사례로 내섭니다. 그럼 자갈마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죽음으로 생활터전을 지키겠다. 근데 시위대 모습이 패션이 좀 날씬하죠? 다른 시위대는 달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구청장 각성하라, 대구시장 각성하라, 우리도 시민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장님이 자갈마당을 폐쇄하겠다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반대가 이렇게 극심해서 첫 임기에 이루지 못하고 재선이 되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대구시장이라는 권력이 발벗고 나섰는데도 토지 매입률 90%를 넘지 못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자 대구시에서는 공영개발로 하겠다. 즉 강제수용권을 발동하겠다. 나서서야 96% 확보했습니다. 토지 95% 이상 확보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영남일보 기사입니다. 못 사들인 토지 아직 5%, 자갈마당 철거 막바지 진토. 의됐든 어쨌든 대구시의 노력으로 토지 95% 이상 확보하자. 건설 시공 능력 순위 2위, 현대건설에서 하겠다 하니까 부동산 개발이 필수 3요소 토지 기술 오케이. 돈은 하나금융그룹에서 PF 대출 5천억, 브릿지론 1,700억 내놓음으로써 토지 기술 돈 모두 완벽 오케이. 2019년 5월 돈 힐스테이트 사업 승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공항 고속도로 주탑입니다. 위로 자동차가 다니고 밑으로 KTX 열차가 다닙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은 국책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돈 떼일 일 없습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자갈마당 민영 개발에는 대구시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대구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대2가 민영개발이 뒷배는 누구입니까? 서구청장님도 원대2가 민영개발을 할 것이라는 것 전혀 모릅니다. 원대2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보고받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의 민영개발 사업 승인 조건은 토지 95% 이상 확보입니다. 토지 95% 이상 확보 전에는 사업인가 절대 없습니다. 또한 PF 대출도 절대 없습니다. PF 대출이 없다면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계약금이며 땅값을 내줍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내 집, 내 땅, 평생 모은 내 집, 내 땅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천길 낭떠러지 빙벽 크레바스 히말라야 천길 낭떠러지 빙벽 크레바스에 빠진 것처럼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계약서를 들이댈지 저들이 내놓는 계약서를 정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건설 시공 능력 50의 이내의 업체와 함께 원대 개발 사업단을 꾸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손오공의 오색무지개 뜬구름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재개발은 10년 이상 오래 걸립니다. 민영개발은 아주 빠릅니다. 사업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하면서 토지를 시가보다 20% 정도 비싼 값으로 매입하는데 이를 토지작업이라고 합니다. 토지작업하는 동안에는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전혀 모릅니다. 혹여 알지라도 모른다 할 겁니다. 왜냐? 시행사와 토지 소유주 당사자 간의 사적인 매매 계약 문제라고. 시행사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설치는지, 돈 내줄 은행은 정해져 있는지, 몇 프로나 매입했는지 등등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토지 95% 이상을 확보하여 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구청이나 시청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토지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 시청에서 알 리가 없지요. 그리고 재건축에서 주민 75% 동의 도장만 받는 것도 어려워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는데, 아니 95%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려면 원대2가 주민의 95%가 집을 팔아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원대2가 주민의 95%가 시세보다 20% 정도 더 받고 집을 팔고 떠나리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적십자 병원 더 많은 땅이 있어서 개발하려 하는데 주변에 걸거치는 집 몇 채 사들이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률 95%를 넘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토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민영개발 불가합니다. 불가한 일,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 동의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재개발 기간이 단축됩니다. 5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 동의해야 동의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